여러분은 유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유럽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할까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동유럽,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떤 나라들이 이에 속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언론에서 유럽을 언급할 때마다 유럽, EU, 유로존, 나토 회원국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럽이란 단어는 많이 접하고 있지만 그 개념은 참으로 모호합니다. 지오스토리는 유럽에 대하여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관점에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범위는 지리 문화적 관점과 정치 경제적 관점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지리적 관점을 알아볼까요?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리적으로 구분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지리적으로 경계를 구분했던 선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 선은 자연적 경계와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북쪽에는 양쪽을 나누는 거대한 우랄 산맥이 있습니다. 우랄 산맥 밑으로는 카스피해로 흐르는 우랄강이 그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카프카스 산맥을 경계로 합니다. 바다에서는 흑해와 에게해를 경계로 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지리적으로 북쪽의 거대한 우랄 산맥이 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우랄강과 카스피해도 자연 발생적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가 됩니다.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약 2만 년 전에는 지금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시베리아에는 거대한 빙상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만년경까지 점차 그 빙상이 다 녹으면서 지금의 카스피해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9000년까지는 카스피해는 지금보다 2배 이상 큰 호수였고 이 호수를 흐발린 해라고 합니다. 이 커다란 호수와 우랄 산맥은 자연적으로 두 지역을 구분하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흐발린의 오른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로 사냥을 하였고 왼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나톨리아에서 온 농부들에게 신기술과 신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목축을 시작한 곳이 이 경계의 왼쪽 지역이며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말을 길들이기 시작하며 지금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의 조상어인 인도 유럽어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유럽인의 조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는 지오스토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도로 보는 역사의 창에서 차 만들어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보겠습니다. 때로는 지금의 튀르키예와 카프카스 3국, 즉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를 지리적으로 유럽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튀르키예 영토 중 과거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있었던 이 지역이 현재 지리적으로 유럽에 포함됩니다. 이곳은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되었던 곳입니다. 1차 세계대전 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멸망하고 영토가 분할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가 탄생하는데 이때 터키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무스타파 케말은 오스만 투르크의 옷을 벗어던지고 유럽의 정체성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예로부터 유럽 사람들은 아나톨리아 반도를 아시아라고 불렀으며 지금도 역사책에서 아나톨리아를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카프카스 3국의 국민들은 스스로를 유럽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곳은 유럽의 문화와 중동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곳입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조지아를 유럽의 동맹으로 넣고 싶어 합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와 서방 세력이 자원과 군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부딪히고 있는 지정학적 불의 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유럽 지역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볼까요? 유럽을 동서남북의 방향을 가지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폴란드를 동유럽 국가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동유럽 하면 어떤 국가들이 포함됐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나요? 중부 유럽은 어디까지일까요? 서유럽에 속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독일은 서유럽인가요? 아니면 동유럽인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럽을 동서남북으로 구분하여 부르는데 그 지역 구분이 유럽인들에게도 통일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간마다 국가마다 다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지명위원회에서는 유럽의 문화적 경계를 이렇게 구분하기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독일, 발트 3국, 루마니아와 세르비아의 일부를 중앙 유럽으로 구분합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동유럽으로 구분하자고 제안합니다. 동유럽을 구분하는 방법은 학자들의 수만큼 다양합니다. 독일은 서유럽에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를 포함합니다. 북유럽에 포함시키는 국가들은 지금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남유럽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및 몰타를 포함시키고 있고 남동 유럽에는 발칸 국가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리적으로 발칸 반도를 일컬을 때는 이 지역을 의미합니다. 미국 CIA는 유럽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동유럽 국가의 발트 3국과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부 유럽을 구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CIA는 그리스를 남유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유엔의 분류는 또 다릅니다. 북유럽에 영국과 아일랜드, 발트 3국을 포함시키고 있고 동유럽에는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알바니아를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럽에는 구유고 연방에 속해 있던 국가들과 그리스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 국가에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출판국은 유럽 지역을 또 다르게 구분합니다. 발트의 3국은 북유럽에 포함시키고 있고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아일랜드를 서유럽 국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남유럽 국가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한 중부 유럽과 동유럽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중부 및 동부 유럽으로 묶었습니다. 구동구권 국가들과 카프카스 3국이 여기에 분류됩니다. 특이하게 구소련 국가였던 발트 3국은 동유럽에서 제외시키고 북유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만큼 유럽 자체에서도 스스로의 지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유럽 사람들에게도 유럽은 모호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유럽은 어디까지이고 동유럽은 어디까지입니까? 이러한 유럽의 개념에 대한 모호성은 왜 유럽이 통합되지 않고 있는지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분류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1989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자 1993년 유럽은 정치, 경제적 통합을 시도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로 힘을 규합하여 미국에 경제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유럽연합을 결성합니다. And to our new members, I say, warmly welcome to our family. Our new Europe is born. 유럽연합 즉 EU는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초국가적 정치 및 경제연합체입니다. 각국의 주권은 인정하면서 유로를 단일 통화로 선포하고 유로화는 달러 독주를 막는 대안적 통화를 꿈꾸면서 출범하였습니다. On the night of the 31st of December 1998, the euro was born, and the conversion rates of the currencies participating in it became irrevocably fixed. La Commission calcule la valeur dans chacune des monnaies nationales de l'Union. Stage 3 began on the 1st of January 1999, when the single currency was launched. EU의 총 인구는 약 4억 5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5.8%를 차지하고 EU의 GDP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세계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28.4%, 중국의 20%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권입니다. 그런데 EU의 모든 국가가 유로화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국가들이 EU 회원국 중에 유로화를 쓰지 않은 국가들입니다. 반대로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유로존은 유럽의 국가들 중에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쓰는 국가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19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과 관련된 또 다른 기구로는 나토가 있는데, 나토는 유럽 국가들의 군사 동맹체입니다. 나토는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조직으로, 회원국에는 최근 가입한 스웨덴과 핀란드를 포함하여 총 30개국입니다. 나토의 탄생 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와의 관계는 다른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합니다. 유럽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에게 생소한 3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셩겐 지역과 유럽 경제 지역, 그리고 유럽 관세 동맹이 있습니다. 유럽의 개념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겠지요? 셩겐 지역이란 셩겐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을 말합니다. 셩겐 조약은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의 국경 검문을 철폐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범죄 수사도 협조하도록 하는 조약으로, 이들 국가 간에는 국경을 통과할 때 출입국 심사를 하지 않으며 여권 검사와 세관 검사도 없고 비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럽 경제 지역은 EEA라고 하는데, EU 회원국과 유럽 자유무역연합 즉 EFTA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대한 유럽 단일 통합 시장을 의미합니다. EFTA 국가에는 EU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그리고 리텐슈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위스는 EEA에서 제외됩니다. 유럽의 관세 동맹은 회원국 간의 수출입 관세를 폐지하고 공동 관세율을 적용한 국가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유럽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리적 공간, 즉 터 때문에 통합되어질 수 없고 작은 국가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터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2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